전영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주에서 이렇게 막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니까 세계 그 어떤 곳에 초대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래서 즐겁게 왔는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뭐 특히 여주에 계신 분들은 뭔지 여백서원에 가보기도 하고 이름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가나 어렵기도 하고 무심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여기 여주에 온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들 어려워하실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 잘못이에요. 먼 데서는 막 독일에서들도 찾아오시고 그러시는데 여주 분들은 썩 많이는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가꾸고 해나가기가 너무 벅차서 만일 영리기관이었다든지 직원이 있다든지 하면 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그러고 그랬을 텐데 혼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뭐 그런 건 엄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벽된 사람인가 하면은 평생 학교에 있고 평생 공부하고 살았는데 연구비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데 모든 걸 썼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몇 장 더 쓸 힘이 안 남아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주에서 뭐 이런 좋은 시설을 운영하니까 아주 알아주십시오 하고 뭐 알리고 오십시오 하고 이럴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기쁘다는 얘기 길게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어찌됐건 주제는 아마도 감사하게 여기 책을 또 놔주셨는데 이 책 때문에 제목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책 이야기 아주 간단히만 하고 소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책이 뭐 굉장히 어렵거나 설명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보실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특별한 게 제가 낸 책이 좀 많거든요. 70권도 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책을 많이 내면 이 사람은 뭐 책을 잘 내서 척척 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저는 공부를 좀 어렵게 해서 공부하는 방편으로 좋은 책을 읽으면 그냥 번역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책 한 권 타이핑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5번 정도 치고 뭐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쳐가지고는 서랍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번역하고 나면 할 말이 조금 있어서 더 써놓은 것도 넣어놓고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더 써놓은 것은 모여서 연구서가 되고 기회가 닿으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여 권을 넘어냈지만 이게 책이 된다고 제가 알고 번역을 하거나 쓴 책은 지금까지도 4권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서랍 속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사람이 이 책은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제 말이 아닌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지를 않았어요. 예, 여백에는 다양한 천사가 오는데 어떤 천사는 와서 또 괴테 할머니 유튜브라는 채널을 혼자서 만들어서 찍어요. 그런데 그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좀 본인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참 민망하죠. 책 한 권 내려면 전 늘 그러거든요.
죽을만 해야 책이 한 권 나온다고, 그전에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전공이 하나도 없어서 제 이름 달고 나가는 게 너무나 민망합니다. 제 말 아닌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겨우 교정 한번 보고 서문 조금 썼고,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다듬지 못해, 제가 책 원고로 쓴 것이 아니라 다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들어있어서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됐는데 그러나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짐작으로 그래도 사람이 좀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시죠? 책 들여다보는 것만 공부가 아니죠. 무엇이든지 당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둘러보고 좀 더 연구하고, 그게 전부 다 공부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가 좀 쌓이면은 나중에는 또 쌓인 공부를 또 조금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저 남한테 너무 폐 안 되고 또 좋은 경우엔 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찾아오는 제자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대책이 없으시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누가 나와서 세상을 반듯하게 바꿔놓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각자 좀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가끔씩 좀 주변도 돌아보고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래서 소원을 지었고요. 그리고 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 아니겠는가, 뭐 이런 소리를 제자들한테는 합니다. 그래서 제자 아닌 분들한테 하기는 민망하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제가 어딘가 썼는데요, 학생부군이라고 씁니다. 큰 관직 아니시면은 다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자기도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책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원과 괴테마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하는가 하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 아는 거는 그래도 저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잘 모르고 다른 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에 오게 된 것, 여백서원을 지은 것, 또 괴테마을을 지어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얘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백서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좀 돌아보고, 요즘 세상에 어디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연구소 간판 걸면 쉽지 왜 서원을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모든 학문의 사회의 교육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관 좋은 곳에 다들 잘 서 있기는 하지만,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그러나 내용이 좀 많이 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우리를 돌아보는 공간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서원이 무슨 천자문만 가르칠 수도 없고 봉숭아 학당할 수는 더더구나 없고 해서
그 세계와의 학문적인 교류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학을 어떤 학문을 현대에 살면서 신학문을 해서 옛 한학을 옛 한학의 높이로 해낼 수도 없고 신학문들이 그럼 신학문에서 옛 한학의 높이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분화가 되고 전문화되고 뭐 이렇게 파편화돼서 아무튼 어찌됐건 조금 세계화의 연결도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과 사회도 좀 돌아보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했고요. 공부를 하다가 또 누군가가 저렇게 트럼펫을 들고 나오면 한 곡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기타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공부도 하지만 자유롭게 자기를 좀 펴는 공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는 여러 시설이 있는데 여백서원 본관이 있고 또 뭐 시의 정자 시정도 있고 외국 학자들을 위한 우정 친구들의 집 우정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런데 여백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차 딱 2대 들어가는 차고를 이렇게 어린이들이 지붕만 들어올려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 만들어 놓고요. 저 책꽂이는 색깔 있는 거는 아파트에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오고 색깔 없는 거는 학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습니다. 근데 얼마나들 잘 쓰는지 요즘 애들 없지요. 그러나 멀리서 자전거들 타고 오고 부모 따라오고 만나면 완전히 이산가족 상봉 납니다. 자기네 아지트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숨바꼭질도 하고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그러거든요. 오래된 사진입니다만 우리 사서, 부사서 후보입니다. 근데 사진이 오래돼서 사서는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갔고 부사서가 사서되고 부사서 후보가 부사서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용하는 다른 지역 어린이들은 또 출장소의 또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좀 키우고요. 괴테마을은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 2가지 물음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괴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사람이 뜻을 가지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걸 좀 한번 괴테라는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예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천재가 잘 컸대 뭐 이거는 무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괴테는 자기를 굉장히 잘 키운 사람이어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괴테의 집인데요.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또 여기서도 그럽니다. 그 행사가 낭독회도 있고 독회도 이것저것 있거든요. 행사 시작 30분 전은 언제나 음악회입니다. 30분 전이 음악회인데 음악회의 연주자가 미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뭔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뭐 멋진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재주 좀 같이 나누고 함께 즐겁고 이런 공간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괴테 마을에 아마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뜰일 텐데요. 이렇게 카페트 같은 정원입니다. 괴테네 집 정원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카페트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회양목이 쭉 둘러있고 가운데 잔디가 있고 삥 둘러가면서 흙이에요. 그냥 저게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도포기 가지고 와서 심으면 이 뜰 전체가 내 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토는 홀로 아름답게 함께 더 아름답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오시면 또 내가 심은 꽃 얼마나 컸나 또 좀 보다가 그러다가 또 오시면 잡초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괴테 마을의 주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내 꽃이 자라고 내 나무가 서 있고 이런 것은 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그냥 각박하게들 살아서 요렇게 조금 심고 요렇게 뭐 내밭이라고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십니다. 이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러시고 이렇게 물끄러미 내다보기도 하고 또 뒤뜰에서는 이렇게 연못가에서 음악회가 열리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음악도 듣습니다. 저 뒤에 예쁜 연못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지은 괴테 정원집입니다. 괴테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집, 바이마르의 정원집이라고 있거든요. 가든하우스인데 거기서 괴테가 6, 7년을 살았는데 6, 7년을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털을 닦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그 바이마르 공직에도 익숙해지고 좋은 작품도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왕이라든지 뭐 에그몬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똑같이 지었습니다. 저 바깥에 이상한 막대기는 장민넝쿨 올리는 겁니다. 그 개수까지 똑같이 맞춰 지었습니다. 설계도 갖다가. 근데 1층은 음악실로 만들어 가지고요. 음악실이라고 뭐 거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전통 마루를 파서 둘러앉아서 같이 텍스트를 읽고 우리 성악가들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독일 시가 전공이라 이분들이 시 텍스트를 좀 잘 아시면은 저 노래가 더 멋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이 좀 있어서 같이 읽고 또 이렇게 또 노래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뜻이 모여서요.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는데 왜 증정하는가 하면 세상에 삼위각기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주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손 못 내밉니다. 어떤 분이 팔 걷고 나서셔가지고 피아노를 받아왔어요. 세상에 그랜드 피아노를. 그래서 여기서 작은 음악회가 다들 지난번에 감사음악회가 열렸는데 다들 세상에 언제 그랜드 피아노 바로 앞에서 좋은 음악을 들어봤겠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아끼면서 어떤 본연의 거죠.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든지 뭐든지 모든 예술이 사실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원형으로 좀 돌리고 싶고 특히 이 집은 집으로는 괴테마을의 두 번째 집인데 내용적으로는 마지막 집입니다. 괴테마을 터는 다 닦여 있는데 다 짓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걸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정말 예쁜 창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창가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좀 생각해 보는 공간입니다. 괴테도 자기 인생에 털을 놓은 집이어서 그래서 그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요. 10년 후에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맡겨놓고 가야 돼요. 1년쯤 뒤에 와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조용히 혼자 하셔도 되지만 괴테하우스에 딱 맡겨놓으면 책임감이 크시지 않겠어요. 제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25년 전에 저에게 10년 후에 뭘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정말 초라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나지는 않았지만 10년 지나서 그래도 사람이 한 말은 지켜야 돼서 딱 그거를 하고 봤더니 첫 발을 디뎌본 거죠. 그 다음 10년은 막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걸음을 못 떼면은 다음 걸음 못 떼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년 후에 과장이 될지 부장이 될지 살아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떤 내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아무래도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잔소리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 뜻을 가져서 잘 큰 사람의 샘플 하나를 보여주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곳이 여백서원입니다. 사람들 많이 오고요. 그리고 여백서원에는 젊은 괴테의 집은 1층은 도서관이고 2층은 괴테 전시실인데 그 집 전체를 꿰는 키워드는 극복입니다. 괴테같이 정말 날아가서 큰 사람이 된 사람의 예가 2층에 있고 괴테가 이렇게 생기고 뭐 입고 먹고 이런 거 아니고요. 1층에는 극복이란 테마로 책을 잘 정선해서 골라놨어요. 바로 잡아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없겠습니까? 카페가 없겠습니까? 가끔 오셔서 책도 조금 보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카페들은 요새 막 커피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3,000원, 4,000원 그대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뜰도 즐기시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가 개관입니다. 제가 얼마나 홍보를 못했는지 택시 운전사들께서 기사님들이 요즘은 그래도 여백서원 가자 그러면 오시기는 하시는데 묻는데요. 기사님들이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러기도 하고 뭐 여기는 뭐 교수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 괴테 마을은 월요일만 휴관일입니다. 많이 월요일은 휴관일이죠. 괴테 마을은 늘 열려 있고 한 10시에서 5시 정도로. 다만 여백서원은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중점이 들어가는 곳이라 늘 열지는 못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만 여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또 조금 못 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좀 여는 달도 있고 이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사가 있는 날은 제가 도와주시는 분들 몰래 대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정원이라도 좀 보시고 가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개관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히는 아닙니다. 그 마지막 토요일에는 와서 얘기들을 하다가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연 하나 듣고 돌아가시곤 합니다마는 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밤새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있어도 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뭔가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못 열어서 죄송하고 그러나 제가 여백서원에서 그러니까 터를 산 지는 20년이 넘었고 서원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원까지는 완전히 저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힘으로 괴테 마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해가는데요. 다들 오셔서 아이고 뭐 힘들어서 어떡하나 걱정도 해주시지만은 제가 참 감사와 착잡함으로 듣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세요. 맨날 옆에 사람 뭐 가졌는지 보고 누가 뭐 하는지 자연히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그런 어떤 개념을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 이야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왜 저 말하지? 내 상관은 왜 오늘 저렇지? 뭐 말을 들어도 자꾸 뭔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과 방문객들의 특징이 다양하신 분이 오는데요. 만나면 금방 친해진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뭐 이게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새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불을 뽑으러 오시다가 코가 깨어서 봉사자로 오시고 그럽니다. 그 누구도 제가 부르지 않았어요. 가시더라도 잡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백인데 자주 못 오시니까 사계절 조금 보여드릴게요. 봄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난 가을에 여백서원이 좋은지 이웃에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정인데요. 여백서원에서 제일 먼저 지은 집입니다. 시의 정자인데요. 이 여백서원이 덩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웬 여자가 긴 골 끝에 와서 돈을 처바르고 산대더라. 뭐 이런 소리도 들었고요. 돈도 막 액수도 막 나와요. 사람들 견적이 막 나오더라고요. 집 보니까. 근데 저는 재산이 1도 없는 먹물입니다. 평생 책밖에 안 보고 아까 서재에 책 읽는 거 보셨잖아요. 그 책 읽는 거 보셨죠? 그거 제가 한 권부터 산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가 있으면 늘 쫓아갔고 정말 저는 강연 하나 들으러 정말 세상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남미 리오데자네이로도 가고 아프리카 프레토리아도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에 돈이 남아서 모여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뒤늦었지만 좋은 직장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충 가르칠 수 없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글을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고 다른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결론이 나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못 두는 사람이니까 지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둬서 글 쓰는 방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계집만 해도 되고 못 들어놓아도 괜찮다. 이런 소리를 한 30년을 한 것 같아요. 기회만 있으면. 근데 세상에 그런 이상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백서원에서 한 5분쯤 차로 5분쯤 거리에 걸은 삼리에 누가 집을 등산 다니시는 분이 집을 하나 구해 주셨어요. 땅은 마을 땅이고 그 낡은 집인데 세상에 250만 원을 주고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얼마나 낡았겠어요. 수리비는 좀 들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너무 좋아서 밤 12시간 2시간 몸만 빼면 그 캄캄한 길을 달려와서 글을 조금 쓰고 다락방에서 글을 조금 쓰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14년을 지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난방시설은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만큼 그 집이 소중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나 이 집을 내줘야 되면 어쩌지. 땅이 마을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요만한 노트 조각 하나 찢어서 계약서 썼는데 거기에 뭐 집문서가 따라왔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너무 나서 안 돌아가는 머리로 궁리를 막 했어요. 그 결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마을에 내가 땅을 요만큼을 사서 만일 이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요 땅을 가지시고 저는 계속 살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땅이 나왔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건너 마을에 나온 게 있대요. 가봤더니 엄청 넓어요. 근데 그때는 험해서 뭐 얼마나 넓은지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가 평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는 10년 동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빚을 가까스로 갚고 났어요. 갚고 났더니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저는 계집만한 집 하나 못 들어 넣어도 되는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넓은 땅을 어떻게 혼자 써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 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서원을 짓기로 한 거예요. 서원을 짓기로 했는데 서원을 짓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서울에 제가 학교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20평 조금 넘어요. 20몇 평이었는지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그 전세를 빼가지고 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는 서울에 집이 없어서 여기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가. 둘째는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그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죠. 뭔가 하나를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건 버려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출퇴근을 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학교 그만둘 때까지요. 그리고 서원 뒷뜰도 넓어서 서원에는 뭐 뒤도 넓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제가 가끔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인데요. 5학년 한 반이에요. 세상에 첼로가 11대예요. 아유, 웬일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연주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첼로가 11대인데 누가 좀 초청을 해줘야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전문 악단도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 때는 하고 안 그러면 누구나 그냥 뭐 연주를 하면 누군가 하고 또 누군가 하고 어린이들은 또 뛰어 올라와서 태권도 오장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마당을 좀 멍석을 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마지막 수업에서 아주 선언을 했던 제 노후 직업이 있거든요. 박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뭔지 본인은 막 인정받기를 너무 바라니까 인정을 너무 못 받으니까 맨날 상처받아갖고 징징징징 하면서 남은 또 엄청나게 비판을 잘하고 격려는 좀 인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사회 좀 만들고 싶거든요. 저 진짜 박수 잘 쳐요. 굉장히 크게 칩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렇고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 제일 좋습니다. 불두화가 서원의 꽃인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백설화라고 그럽니다. 정말 눈 같아서 지금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맨날 마당 열어놓습니다. 이름이 여백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백은 나물 여자 흰백자인데 서원은 같을 여자 흰백자입니다. 그러나 나물 여자 흰백자로 오해받기를 매우 바라면서 지었습니다. 다들 숨 막히게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백 같은 공간이 되길 바라고. 그런데 사실은 흰빛 같은 해서 맑은 이어서 여백의 모토는 맑은 사람들을 위하여 후학을 위하여 시를 위하여입니다. 여백의 뒷뜰은 왼편은 우리 전통의 길이고 오른편은 동서의 만남의 길입니다. 이 왼편에는 우리 여주에 살잖아요. 세종대왕님 말씀 중에서 서원과 뜻이 같은 말씀을 제가 제 마음대로 막 번역을 했습니다. 생생지락은 살고 살리는 즐거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해민지락은 모두 함께하는 즐거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래까지 새기면서 좀 떨었거든요. 이렇게 내 맘대로 번역을 해도 되느냐 그랬는데 세종연구회 회장님이 오셔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의 기본 이념들을 좀 새겨놨는데요. 대학이 뭐 한문의 기초지만은 그러나 또 그만큼 근본적인 것이라. 근데 저 돌 하나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아시지요? 4대강 사업할 때 흙 어마무시하게 파올리고 흙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쁜 강돌도 엄청 나왔거든요.
그거 다 부숴서 건축자재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제가 가서 한 개씩 들어다가요. 한 개 이상 못 들어요. 무거워서. 한 개씩 구출을 해서 용인에 가서 새겨오곤 했습니다. 그런 길이 있고 오른쪽은 동서의 만남의 길이어서 독일에서 가져온 푸른 꽃씨들을 독일 손님들이 올 때 함께 뿌렸습니다. 그리고 괴테길이 뒤에 오솔길이 있는데 전망대도 있고요. 괴테의 시구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두 개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요 시구는 전망대 위에 놨는데 독일 괴테 학회 회장님이 오셔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골라주신 괴테의 시구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과 속도에 시달리고 있는지 세계에 소문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 그러면 우리 맨날 없다, 쫓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좋은 거래요. 내가 받은 유산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고 심지어 부동산이래요. 가만 놔두면 가볼라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잘 가꾸어야 가볼라가는 그런 걸 골라주셨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선에 대하여 그대 보답을 받았던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시인데 우리 뭐 아무리 보상을 안 바라고 누구한테 뭘 해줘도 이제 뭔가 관계가 파탄 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화살은 활을 떠났다오 참 아름답게 깃달고 온 하늘 열려 있었으니 어디엔가 맞았을 테지요. 참 좋지요. 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화살을 좀 생각하셔요. 이런 게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왜 놓여 있는가 하면은 서원에 제가 가죽 주머니를 서원 입구에 걸어놨어요. 여백제 입구에. 그랬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서원에 왔다 그냥 가기가 좀 미안한지 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도 넣어놓고 5,000원짜리도 넣어놓고 상품권도 넣어놓고 10,000원짜리도 넣어놓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한 돈을 제가 과자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만 원이 모이면 이런 좋은 시판들을 하나씩 새깁니다. 예, 여기는 외국 학자 예술가들을 위한 집인데요. 버두자 정자정자 시정입니다. 저 어렵게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저 자신이나 제 제자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 있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받기만 할 때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은 뭐 나라에서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아무나 형편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집은 꼭 짓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외국에 많이 갔기 때문에 저렇게 두어 달씩 집을 내주고 공부하게 해주는 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어야 되겠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고추대 아시죠? 고추대 4개를 꽂아놨어요. 내가 요만한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추대를 꽂았으니 고추를 심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그 강도를 하나를 주워와서 버두자 밭전자를 써서 이렇게 놔뒀어요. 친구의 밭이라고. 그리고 몇 년이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누가 그걸 눈여겨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하다 집을 짓지는 못하고 내가 요만한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세상에 그분이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1억짜리 집입니다. 예, 더 드릴 돈도 없었고 딱 맞춰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 학자 예술가들이 머물고 가는데요. 의무가 한 가지뿐입니다. 방명록 한 번 쓰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역사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해요. 요즘 세상에서 어디서 한 두어 달을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1인용 한옥이거든요. 살고 작업하고. 그래서 정말 다들 극렬 친한파가 됩니다. 화가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여백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요.
예, 그런 것이고 앞에는 또 연못도 우리 좀 전통대로 네모와 동그라미로 만들고 예, 여기가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도 그렇습니다. 그림 그러면은 뭐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아는 사람이 전시회에서 가면 다 이렇게 조명 다 창문 다 막고 조명 딱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림 값이나 한번 물어보셨어요? 엄두가 안 나죠, 그죠? 네, 그림을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액자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전시를 해요. 독일의 유명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도화지를 뒤에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을 해서 그린 겁니다. 돈 쳐들여야 그림 되는 거 아니고 떼돈 주고 사야 그림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뭐든지 원형으로 좀 돌리고 싶고 내국인들은 재미있습니다. 내국인은 누구를 전시해 주는가 하면은 아직 첫 전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해줍니다. 도움닫기 전시죠. 제가 박수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전시를 한 친구는 제주에 있는 자폐청년이었고 그 다음에도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다들 스타덤에 올랐어요. 네, 이번 11월에는 여주에 있는 장애우의 전시가 잠깐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차 딱 2대 들어가는 차고였어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서원은 어쩐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입장도 어렵고 그래서 어른들도 좀 이 어린이 도서관처럼 아무 때나 와서 그냥 누구하고나 만나고 이런데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괴테마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독일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괴테 관련 시설을 한 군데 모으면은 엄청 뭐 정말 완성이 된다면 세계적인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글씨가 왜 삐딱한가 하면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글씨도 삐딱하게 만들고 그러나 PPT는 딱 만들어 놓고 설명서도 브로셔를 소책자를 딱 만들어 놨어요. 나는 못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하면 좋겠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 덩그렇게 지어놓고 뭘로 채우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야말로 민들레꽃씨가 떨어지듯이 왔지만은 여주예요. 그러나 기왕 왔고 앞으로 뼈 묻을 곳입니다. 그래서 여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은 여주는 예를 들면 전주보다 입지가 훨씬 더 낮잖아요. 근데 전주는 유명한데 여주 조금 덜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거 완성되면 정말 세계적인 시설 됩니다. 지금도 벌써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왜 괴테인가 하면은 괴테는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괴테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괴테가 파우스트 썼지, 괴테는 문인이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되게 아는 사실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26살부터 82세까지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현직 사부장관을 했어요. 교육, 문공, 산업, 세무까지 했어요. 그런 큰 정치가고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로서 어마어마해요. 식물학자, 동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광학자, 기상학자 다 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림도 뭐 몇천 점을 남기고 광산을 좀 관리하라고 일을 시켜놨더니 광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갖고 광물만 18,000종을 모아놨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일면인 문인도 바이마르판 괴테 전집 146건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 사람에게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결을 알았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기심이 끝까지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이든 자연이든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글을 그렇게 많이 쓴 거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하고 써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또 써보고. 제가 예를 즐겨드는 게 26살 때 산에 갔다가 눈이 좀 덮였는데 그림자가 졌는데 그림자가 약간 보랏빛을 띄었어요. 저 같으면 이상하네, 무슨 기상이변인가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때부터 40년을 색채론에 매달립니다. 광학과 이런 호기심과 지금 벌써 드러나죠. 꾸준함이 함께 가가지고요.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꾸준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합쳐지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괴테가 죽은 진상이거든요. 저쪽 방은 서재고 이쪽 하인방에서 찍었는데 침실은 하인방보다 작아요. 저쪽 왼쪽에 궤도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낡은 궤도가 2개가 걸렸는데 하나는 음향학 용어이고요. 또 하나는 지질학 용어예요. 뭔가 하면은 죽기까지 눈 감을 때까지 보고 외우고 눈 뜨기만 하면 보고 외우고 이러려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46권 작품만 쓴 게 아니고요. 편지를 또 2만 통을 썼어요. 근데 제가 제 입에 붙은 말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입에 붙은 말이 뭐냐면 독일에서 괴테, 슐러, 베토벤, 모차르트도 부럽지만 더 부러운 건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00년 전에 괴테가 편지를 2만 통을 썼어요. 편지는 뭡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독일 사람들 지독해요. 15,000통을 회수로 해놨어요. 200년 전의 편지를. 그래서 저도 좀 지독합니다. 15,000통 중에 200통씩 골라가지고 3권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말 그 편지를 골라서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편지라는 게 또 사람 관계도 알아야 되고 당장의 건수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죽기 닷새 전의 편지입니다. 닷새 전 편지인데 그 60년을 쓴 파우스트를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봉인을 해서 넣고 죽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쓰는가 하면은 큰 학자 humboldt한테 쓰는데요. 내가 평생을 썼지만은 이 책이 난파선처럼 해안의 모래에 파묻혀 있을 것이다. 이런 비감한 마음을 약간 드러냈다가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공부 좀 해야 되고 수양 좀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의 요즘 연구는 어떠하신지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좀 알려달라. 그때 만 82세에 죽기 닷새 전입니다. 그때 82세면 지금 100살도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에 깨어 있음도 있지만은 이런 진정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것도 정말 하나하나 사물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더더욱.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파우스트 60년 쓴 원고의 영인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쓰고는 또 봉인해서 놓고 또 꺼내가지고 또 고쳐요. 저 오래 붙인 거 보이시죠? 영인본에 저거 다 재현했어요. 그러고는 3월 22일 죽는데요. 나중에 당연히 책으로 나오죠. 예, 저는 40년 읽고 5년 번역했습니다. 예. 그런데 괴테마을을 그 PPT 만들고 설명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바이마르에 가서 강연,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에 가서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제가 뭐 때문인지 내가 이런 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했나 봐요. 또 강연이 끝나는데 어떤 분이 좀 만나재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괴테네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꿈 꼭 이루세요 그러면서 2만 원 돈 봉투를 줘가지고요. 괴테 마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뒤에다가 제가 그 극장을 좀 하나 짓고 싶어서 조그만한 극장을요. 극장도 우리가 극장하면은 연극 생각을 해보세요. 막 조명에 의상에 분장에 막 이런 거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거 아니고 파우스트 같은 대작도 배우가 정말로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한 2명이 그냥 나와서 해도 좋은 연극 됩니다. 그것도 좀 원래로 돌리고 싶어서 요만한 극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털을 닦았는데 당연히 돈이 없어서 저러고 몇 년이 간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아왔으니 그 돈이 마을을 지을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받은 표시를 얼른 하고 싶어서 여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패도 달고 이렇게 잘 씁니다. 마지막 토요일 되면 이것저것 열리고 여기 머리 허연 분은 스위스 찌리히 대학 교수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요. 신기해요. 어떤 분은 막 인천 와서 차를 렌트를 해서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감사패가 대형 자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디 가서 손을 못 내밀거든요. 연구비를 못 받은 게 이거 쓰지도 못하지만은 이게 다 손 내미는 일이라 손 내미는 일을 못해요. 어려서부터 누구네 집에 뭐 갖다 주라고 그러면 신나서 가고 빈 그릇 찾아오려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인인데 저렇게 감사패를 달아놨더니 저게 대형 자석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땅을 주시는 분이 나오고 돈을 주시는 분이 나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만큼. 그래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괴테가 평생을 산 집이에요. 아까 첫 집 아니고 평생을 산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 집들은 나중에 여력이 닿으면 조금 짓고 큰 거 하나 딱 해놓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바이마르에서 설계도 다 오고요. 저 집의 중요한 부분만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2층이 전시관이고 1층은 비어 있고 3층은 다락층인데 저는 저 다락층을 작은 방을 여러 개를 넣어서 레저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겹살 맛있지만 어떻게 맨날 삼겹살만 구워 먹어요. 괴테네 집에서 하룻밤, 사흘밤, 한 주일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허가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허가가 안 되는 데도 아니고 되는 데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어서 이제 드디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허가가 나오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애석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잘하겠죠. 예를 들면 저 집에 색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괴테 색채론입니다. 방방에서 화가 괴테, 시인 괴테, 과학자 괴테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다락방도 너무 꿈꿨는데 허가가 다 돼가서 너무 슬픕니다. 저 내일이라도 지을 수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 다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아마 수천 포기 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메밀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다 먹어서 다시 코스모스를 심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정원을 생각했고, 젊은 괴테의 집을 그래도 하나도 안 하기는 그래서 젊은 괴테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A4 용지, 못 쓰는 A4 용지 뒷장에다 그렸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저거 완전히 그대로 다 됐습니다. 유일하게 요 밑에 괴테 초상 붙인 데만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방창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글자까지 다 똑같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을 수 있으면은 뭐 번개같이 짓습니다. 고생은 많지만은 번개같이 지어서 예, 개관식을 하고 이렇게 잘 써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듣기도 하고. 예, 방 둘만 좀 재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괴테 생가는 막 이렇게 여러 집이 있는데 딱 붙어 있는 여러 집인데 그걸 띄어다가 여기 숲속에 갖다 놓으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와 괴테의 방은 예를 들면 젊은 괴테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던 그런 방은 재현하는데 괴테 책상은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미넨 근처에서 비슷한 거를 구해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소품도 인형극 상자인데요. 괴테가 5살 때 외할머니가 인형극 상자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5살짜리가 처음에는 앞에서 좋아서 구경하고 그 다음엔 지가 좀 만들어보고 또 뭐 애들 이쁜 애들 들어라 그러고 미운 애들 가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재밌게 하다가 결국은 파우스트까지 가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어서 인형극 상자를 원본보다 조금 줄여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갖고 올 수 없죠.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는 사연이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에 유명한 조각가가 살고 있습니다. 발터 작스라고. 이분이 이 괴테 하우스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인형극 상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작품이 인형극 파우스트예요. 그래서 어릿광대가 파우스트를 데리고 인형극을 하는 거고 뒤쪽에는 맵스토펠레스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작품을 갖다 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뜻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집 정원집 괴테 정원집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집은 정말 꼭 짓고 싶었어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저의 그 경험이 25년 전의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그 경험을 꼭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걸 꼭 짓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도 당연히 가지고 오고 젊은 괴테 집이 되자마자 창가에 설계도를 2년 동안 계속 세워놨어요. 창문에 내다보면 그 터가 보이거든요. 지어져라 그러면서 그 설계도 완전히 그냥 안에 뭐가 어떻게 되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31일인데 연말이 돼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터는 닦아야지. 그리고 이제 터를 닦았어요. 근데 봄이 됐더니 그래도 기초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원을 지은 한옥 건축가하고 얘기를 해서 이상한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조금 지었다가 많이 쉬었다가 조금 지었다 많이 쉬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쉬지를 않는 거예요. 뚝딱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가고 제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예쁜 집이 지어졌고요. 예. 의자 하나도 그대로 따라 만들고 있고 방방마다 정말 예쁩니다. 다락은 정말 예쁘고 예, 음악실이 있고 이렇게 예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간 여기는 막 북덕북덕 여러 사람이 가서 붐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예약제를 하거나 회원제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은
핸드폰을 좀 맡겨놓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와 편지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자꾸 공동체 정원 했더니 찾아오는 천사들도 다 또 전념이 돼가지고요. 저 집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나서서 수선화 펀딩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250분이 10,000원씩 해서 참여를 하시고 이제 오셔서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연못가에 수선화가 많이 피고요. 최근에는 또 저쪽에 괴테 오솔길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거기도 좋은 괴테말을 이렇게 목각으로 나무에다 예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천사 하나가요. 작년 11월에 수능 무렵 돼가지고 조카 수능 잘 보라고 부석사에 기도를 하러 갔대요. 근데 부석사 앞에 공방이 하나 있는데 이쁘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유 그 여백서원에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보니까 주인이 왜 뭐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여백서원에 괴테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했더니 모조리 다 공짜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에게 고마운 일이 많았대요. 조상떡을 이렇게 직통으로 받는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늘 그러거든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전생에도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조상떡으로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직통으로 조상떡을 받아서 여기 연못 뒤뜰에도 좋은 괴테 오솔길이 생겨 있습니다. 좋은 괴테 말들이 있고요. 벌써 독일에서 수학여행도 와요. 그리고 독일 학생들이 와서 강연 듣고 하면 저는 참 그때만 해도 여주에 이렇게 굉장한 자리에서 얘기를 못할 본터라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독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독일 학생들도 와서 또 강연 듣고 자기들도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나무 심고 저 조그만 나무 심고 이름도 붙이고 편지도 써놓고 예 그리고 저 위에 또 넓은 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작은 뭐 채고두막이라든지 부대 시설을 만들 때도 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터를 닦아서 끈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뜰 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완성된다면은 뭐 지금도 찾아옵니다마는 세계적인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학교에 있는데 한 20-30년 전일 30년 전일 거예요. 아주 몸이 아픈 학생이 있었거든요. 아마 백혈병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학교 다니는 동안. 근데 글쎄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만한 화분을 들고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반갑기도 하지만은 회복이 됐다는 얘기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이런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처지냐? 그리고 둘째 심긴 꽃이 붓꽃이었거든요. 붓꽃은 화분에 심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 붓꽃을 학교 연못에 한 포기를 내다 심었어요. 붓꽃이 보통 보라색이잖아요. 요건 노란색이어서 학교에 자하연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한 귀퉁이가 노랗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테마을을 지으면서 여백서원을 만들 때 땅을 파서 골라서 시정은 제일 처음 지었는데 초가삼간보다 작은 집입니다. 와서 뭐 10년 동안 나무거원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 10년 동안 빚을 갚는 동안 뭘 했는가 하면은 학교가 넓으니까 거기서 자라지 못할 곳에서 싹튼 나무들을 구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백서원이 나무고아원입니다. 구출 1호가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세상에 하수구 속에서 싹이 텄어요. 하수구 뚜껑이 열려서. 저 또 알아보는 저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구출해 갖고 와서 심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도 다 구출해다 심었어요. 정원사 데려다가 조경한 거 아니고요. 집 짓고 이렇게 옮겨는 심었는데 다 그런 나무들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애착이 큰데요.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여긴 나무 고아원이어서 고아원이라 입양이 됩니다 하고요. 입양은 어떻게 하느냐? 입양은 그냥 찜만 하시면 돼요. 이거 마음에 드는 나무를 보고 이거 내 나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얼마나 자랐나 한번 봐주고 또 혹시 여력이 있으시면 그 옆에 잡초도 좀 뽑아서 거름으로 놔주시고 그 정도가 주인 노릇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도시 사람들은요. 어느 나무가 비었어요 이럽니다. 아, 좀 겹치면 어때요? 자기 좋은 나무 고르면 되지. 왜 그렇게 절반 농담 절반 진담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어딘가에 내 나무가 자라고 있다. 괜찮잖아요. 여백서원 같은 좋은 곳에 내 나무가 자라고 있다. 오셔서 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괴테마을은 한 도포기 갖다 심으면 이뜰 전체 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그 한 포기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 그 학교 큰 연못가에 한 가장자리를 채우고 있는 붓꽃 딱 한 포기를 뽑아서 저 시정 옆에 연못에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또 한 포기를 뽑아서 우정 옆에 친구의 정자 옆에 앞에 또 갖다 심었어요. 가득 찼습니다. 지금 붓꽃 엄청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테마을이 생기면서 그때는 서너 포기를 뽑아서 이렇게 쪼개서 거기 갖다 심었어요. 거기도 벌써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풀 한 포기라도 아꼈더니 이렇게 잘 자라요. 사람을 아끼면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백혈병으로 고생했던 친구가 세상에 동문과였는데요.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그런데 또 생긴 대로 해요. 돈 버는 변호 하겠어요? 돈 못 버는 변호만 하고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무슨 뉴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 아니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풀 한 포기도 아끼면 이렇게 보답을 하는데 제가 자꾸 입양하려는 것도 나무들도요. 제가 주인을 아는 나무들은 정말 더 잘 자라요. 아, 이건 누구 나무지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조금 뭔가 좀 아낀달까 뭐 좌우지간 좀 뭐 굳이 아끼는 선까지 아니어도 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바라보는 것이 일이 중요한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문학이 거기에 조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또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니까 또 그래도 뭐 좋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좋을까 생각도 들지만 좀 이상한 사람도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또 좀 한번 옆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그렇게 또 뭐 미워할 건덕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조금 문학이 기여하지 않을까 하고요. 흰 연꽃은 그 우정 친구들의 정자 외국 학자 숙소 앞에 피는 흰 연꽃입니다. 흰 연꽃만 심었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괴테 식물이란 식물이에요. 괴테 플란트입니다. 괴테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식물원에서 저 식물을 보고 식물의 어떤 원형을 느끼면서 영감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 식물을 가지고 북쪽 독일 바이마르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괴테 전집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식물론 번역이거든요. 꽃과 나무가 좋아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이마르에서 또 가지고 왔어요. 식물 갖고 오면 안 되니까 막 뿌리 엄청나게 씻어가지고 젖은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뭐 둘둘 숨겨서 갖고 왔더니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이상한 식물이에요. 저 이파리 끝이 뾰족뾰족한데 거기서 한 포기가 새로 달려서 뚝 떨어져서 포기가 돼요. 너무나 잘 번식하고 다만 추위에만 남국 식물이라 약한 그런 건데 요거를 어찌됐건 좀 합쳐볼까 하는 생각, 이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는 이렇습니다. 긴골 끝입니다. 가정 긴골길 서원 지역이고요. 아래쪽에. 중간에 빨간 거 있는 데가 괴테마을, 그 젊은 괴테집 있는 데가 저희가, 그리고 저 뒤에 저 계단 땅들이 있고 해서 그 건물은 뭐 별거 아직 많지 않지만은 사실 이 골짜기를 한번 쭉 거니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카페가 없겠습니까? 도서관이 없겠습니까? 조금 형편되실 때 조금 오셔서 숨 돌리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완성된 것의 약도는. 그리고 제가 집 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일은 안 하고 집만 지을 수도 없거니와 지어서도 안 돼서 많은 번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림동화인데요. 그림동화는 우리가 아는 동화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림동화입니다. 근데 너무 각색이 돼서 이제 원형이 잘 안 드러나는데 그림동화는 그냥 들으면 뭐 그림 있는 동화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독일의 유명한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그 땅에 대한 관심으로 민중의 글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동화만 한 게 아니고 동문학에 기초를 넣었는데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림 동화가 있고 그림 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림 사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형제가 A에서 D자까지 만들고 죽었어요. 123년 뒤에 32권으로 완간이 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세상에 D자까지 해놓고 죽었는데 32권 해서 196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아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어에 밀착되게 다시 번역을 한 게 독일에서는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 그림 아니고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다. 요것도 오늘 좀 얻어가실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겨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 번역합니다. 제가 4권 정도밖에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데미안을 처음 의뢰를 받았습니다. 책이 되는 줄 알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자문을 했습니다. 데미안 같은 책은 많이 읽히는데 나 말고도 번역할 사람이 많을 텐데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로는 한 70여 권이 있고 그때요. 그 옛날에 제가 번역할 때 구할 수 있었던 게 15종이었어요. 15종을 구해서 봤더니 분량이 4분의 1 내지 5분의 1 늘어나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번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요. 번역이 매끄러워야 돼요. 번역이 안 매끄러우면 번역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누군가 번역한 걸 갖다 놓고 조금 더 매끄럽게 풀고 조금 더 매끄럽게 풀고 하다 보니까 분량은 엄청 늘어나고 원문에서는 많이 멀어지고, 근데 조금 낯설어도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조금 어색해도 독자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매끄럽게 싹 풀어놓으면은, 틀리게 싹 풀어놓으면 독자는 그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읽으니까 좀 잘 번역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햇세도 사실 40이 넘어서 썼습니다. 저도 그때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도 있지만 조숙한 어린이들은 막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읽어요. 그래서 5학년부터 대학생까지 5명을 교정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냈는데 어색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비난을 받을 일을 했는데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죠. 그런데 원어는 흉악해요. 새는 투쟁을 해서 알을 깨고 나온다. 혹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한다예요. 새가 무슨 투쟁을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비난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독일어에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햇세가 썼는가 하면은 그 젊은 날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정말 투쟁하듯이 힘들어서 그 동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번역자가 그걸 살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손가락질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번역을 이따위로 하느냐. 최근에는 기가 막힌 글도 봤습니다. 데미안 아무거나 읽어도 좋은데 민음사파는 읽지 마라, 이런 글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뭐 그런 거 찾아보지 않는데 그게 제목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안에 내용은.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긴 얘기는 번역을 상당히 공들여 했습니다. 많이 했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파우스트 같은 건 정말 5년, 40년 읽고 5년 했고요. 카프카 같은 경우도 너무나 글을 공들여 쓰기 때문에 여기도 어색한 번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워낙 공들여 쓴 글이라 제가 그걸 수정을 해서 풀어서 매끄럽게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카프카는 명을 걸고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삶이냐 문학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언제나 문학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25년 전에 저에게 10년 후에 뭘 하겠냐고 물었다던 사람 이야기를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얼마나 어수선하게 정신없이 살았는가 하면은, 그렇게 가까스로 나온 책도 제 책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수선하게 수도 없이 이사를 하고 맨날 독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사니까 제 책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제 책을 여기저기서 좀 빌려가지고 전체 복사는 힘드니까 후기나마 복사를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싶다가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수선하게 살았지만은 모았습니다. 제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사람이 한 말은 지켜야죠. 그 사람이 있건 없건. 그래서 복사를 해갖고 요만한 아파트 거실에 늘어놓고 왔다 갔다 했어요. 길 따라서 쭉 걸어봤거든요. 젊은 날에 한치 앞이 안 보이게 캄캄했는데, 눈앞이 캄캄했는데 걸어봤더니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이 안 보였지만 언제나 최선은 다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이 이거 나 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책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해갖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는데
약간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겼는가 하면 서랍에 많이 들어있는데 아직도 들어있는 거 중에서 저거는 꼭 책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후기를 못 넣잖아요. 책이 안 됐는데 어떻게 후기를 써요. 그러고 있는 판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 세계의 석학들을 한 20명쯤 초청을 하는데 여러 분야로 하고 그분들이 한 1년쯤 와서 정말 다른 아무 요구사항 없이 너무 좋은 조건에서 연구만 하고 그러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첫째 거기 끼일 잽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아시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깍두기는 왜 왔어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은 공부가 지겹고 막 공부가 하느라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평생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여건이 안 돼서. 근데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학교에서 휴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방학 때 2달씩만 갔어요. 그래서 물경 5년을 갔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젓깍두기 왜 왔어 소리 안 듣자니까 소리 막 저 생각에 손가락질이 막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뭐 하고 싶던 공부 원도 한도 없이 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기 창문으로 15m쯤 건너서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못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3시에 출근하는 청소부하고 제일 친했습니다. 서로 불쌍해서 먹을 거라도 있으면 슬그머니 갖다 놓고 그러고 지냈거든요. 그렇게 방학 동안 2달씩만 갔는데 5년 동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독일어로 연구서를 4권을 썼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필생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히 부끄럽지 않을 책들이 5권이 나왔어요. 이거 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는 해에 제가 퇴임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9권의 후기를 싹 넣어가지고 마지막 수업에 오신 분들께 제가 급해갖고 출판사도 못 가고 제가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마지막 수업을 끝냈는데요. 그래서 한 10년에 대한 생각, 10년 정도를 자기 시야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가를 정말 저는 그전까지는 제가 감히 학자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는 큰 부끄러움 없이 학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대접도 받고요. 독일에 얼마나 고마웠으면 제가 독일에 한옥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천안에서 지어서 헐어서 일산 가서 소독 포장해서 부산 가서 북독일 브레머하펜 가서 독일 동남쪽 파사오에 갖다 지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는 또 조금 못됐게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좀 서러웠던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원래 자기 고향에서는 좀 서러워요. 그리고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맸는데 49세에 학문의 스승을 만나고 55세에야 시의 스승을 만나서 선생님들 돌아가실까 봐 맨날 걱정하면서 지내거든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봤더니 공부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아무튼 제가 하는 많은 일이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하시죠. 뭐 다들 그러시는데
뭔가 철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 너무 힘들게 공부한다 생각했는데요. 철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 받은 거를 어떻게든 조금 나누는 것이 사람 도리 아닌가 싶어서 이 일 저 일 벌리는데 괴테 전집을 혼자 지금 끙끙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서는 120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왔던 책들이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서점 사진 즐겨 보여드리는데요.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보셔요. 괴테가 드나들던 서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저런 게 그렇게 부러워요. 지켜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서점에 제 지난번 저서가 반년쯤 쇼윈도우에 서 있어서 조아리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괴테 마을 프로젝트까지 온 거죠. 얼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여기 지금까지의 선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좀 완성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괴테 마을은요 정말 그 모르는 사람들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제 좀 쉬시지 자꾸 뭘 하느냐고 그러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염려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로서는 제가 받은 것을 세상에 갚는 방법이고 그래서 예 아무튼 그 정말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그래 성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게 참여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셔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고맙습니다.